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마켓, 쇼핑몰, 그리고 아마존을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한국 온라인 판매가 약 90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이제 완벽하게 그 수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다 이제 집계를 하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 유통업 전반에서 추정하기는 한 온라인 판매, 국내 안에서만 일어난 그 온라인 판매가 90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회사, 큰 자동차 회사 2018년도 감사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그 수치는 없더라고요. 근데 2017년도 매출의 한 2배 정도. 또 핸드폰 만드는 회사의 그 무슨 전자 회사의 2017년 매출의 약 3배 정도 규모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냥 매출만 따지고 보면 거의 대기업 수준의 하나의 인더스트리가 됐는데, 그리고 또 증권업계에서는 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이 올해 2019년도에 한 20% 성장을 보일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이런 이커머스 쪽으로 진출하는 게 이상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요번이 아니지, 작년에 바꾼 그 모바일 쪽 그 UI를 보면 다른 건 다 없앴는데 쇼핑만 이렇게 거기다 놓고 있고,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서도 카카오 커머스라고 아예 그 커머스 부분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셀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플랫폼들을 어디로 진출하는 게 좋은지 한번 같이 볼까 해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 제목에는 이제 지마켓, 쇼핑몰, 아마존 이렇게 세 군데를 비교를 했는데 꼭 지마켓만은 아니에요. 옥션이나 11번가나 뭐 쿠팡이나 우리나라에 다양한 오픈마켓 플랫폼이 있는데, 혹은 소셜마켓 플랫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또 쇼핑몰은 자체 쇼핑몰이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뭐 카페24 혹은 샤피파이 같은 하나의 쇼핑몰,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쇼핑몰을 비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미국 아마존뿐만 아니라 EU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 재팬이라든지 아마존 독일, 영국 이런 거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지마켓을 보면 수수료가 한 일반적으로 이거 온라인에서 팔면 한 8% 정도라고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이쪽에 8% 정도가 일반적으로는 수수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낮게는 4%에서 높게는 13% 정도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그 휴대폰 쪽에서 특이한 케이스는 한 20% 이상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쪽 플랫폼을 사용하는 비용이고, 실제로 그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려면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에서 팔아보신 분, 이런 채널을 통해서 판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고비가 은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픈마켓에 가입하는 거, 업계에서 입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입하는 것 자체가 살짝 진입장벽이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익숙치가 않잖아요.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가입하고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로 가입하면 약간 좀 안 해본 거니까 어렵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 자체가 진입장벽이 되기도 하지만 진짜 업계에서, 유통업계에서 진입장벽은 입점을 시켜놓고 상품을 리스팅한 후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판매하다가 계속 판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광고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 오픈마켓 3사, 뭐 다시 지마켓, 뭐 옥션 이런 3사의 광고 매출이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광고를 안 하고 판매한다는 건 조금 약간 순진한 생각 같고, 그 광고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지가 중요한데,
평균적으로는 한 3% 내외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출의 3%보다는 매출의 한 5%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3%라고 하니까 그걸 믿는다고 하면, 이런 G마켓을 위시한 오픈마켓에서 판매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한 7%에서 16%까지 사이에 비용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인 쇼핑몰은 어떠냐? 대부분의 쇼핑몰은 이런 입점 수수료 이런 거 빼고 사실 카드사 결제 수수료가 대부분이거든요. 카페24도 아시겠지만 호스팅 비용 이런 걸 받진 않아요. 그래서 그 호스팅 자체를 공짜로 해주고 거기에 섭도메인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간 카드 수수료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요즘은 영세 사업자한테 카드 수수료를 또 더 낮춰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점점 내려가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메인을 만약에 별도 자체 도메인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도메인을 구매해서 이제 하시는 비용이 좀 들겠죠. 근데 그건 1년에 한 10,000원 내외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샤피파이 같은 그 해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거기서는 약간 피스밀처럼 이런 서비스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약간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세팅이 돼 있어요. 상품 개수로 이렇게 연동해서 하는 것 같던데, 혹은 판매 개수였나? 아무튼 뭐 연동되는 뭐가 있는데, 그게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쇼핑몰을 운영한다라고 해도 사실 핵심은 이제 광고 비용인데, 오픈마켓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 영역에서 나은 점은, 우리가 이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도메인을 사용하게 되면 블로그 페이지를 하나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 고객들이 원하는 혹은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컨텐츠를 올려서 이런 검색 엔진에서 상위 노출을 해서 거기서부터 무료 트래픽을 모아오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이제 자체 사이트고 자체 호스팅이기 때문에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픽셀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리타게팅을 해서 광고비를 이런 곳의 광고비보다는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광고비 자체가 가짓수는 많은데 다른 데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낮출 수 있는 그 요인이나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이메일 마케팅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재구매율도 굉장히 높게 올릴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별도 쇼핑몰은 사실 광고비는 크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오게닉하게 고객들이랑 접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구매한 이후에는 재구매를 계속해서 종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오픈마켓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미 지역, 그리고 제가 알기로 브라질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북미 지역이 일단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 지역, 그 다음에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호주도 요즘은 오픈마켓이 마켓플레이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판매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입점도 사실은 해외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그 아마존 코리아에서 세미나와 교육 자료를 되게 많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많아요.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제 글에 가시면 거기 링크를 다 마련해 놨거든요. 그런 링크를 타고 가셔도 되고, 아마존 재팬이나 아마존 유럽 같은 데 입점을 하시려면 아마존 코리아의 점프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존 코리아의 매니저들을 통한 이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가입 자체는 이제 좀 어렵지는 않은데 이 수수료가 문제죠. 수수료는 보시는 것처럼 35%까지 발생을 합니다. 아마존 수수료는 그 리퍼럴 피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FBA 비용, 이 두 가지가 메인인데요. 리퍼럴 피는 그 아까 G마켓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상이한데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FBA 비용은 좀 높습니다. FBA라고 하는 것을 이제 대부분 아마존 관련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필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너무 많아서 그 마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마진이 크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시게 되면 사실 손해를 보면서 판매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FBA 비용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한
전체 매출의 35%까지 아마존에게 비용으로 지불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광고비가 있겠죠. 당연히 아마존에서 그냥 단순하게 입점만 시킨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광고비도 예전보다 엄청나게 비싸졌어요. 그 아마존에서 광고비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A코스라고 해서 매출 대비 광고 비용이 비율이 있는데 거의 10% 미만 뭐 1%까지 내리는 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뭐 경쟁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비까지 생각하면 거의 절반 정도는 비용으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마존의 경우는 그 외부 광고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 시스템 자체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외부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광고를 해서 트래픽을 클릭을 시켜가지고 아마존 페이지로 오면 전환율이 높아요. 거기서 클릭을 했을 때 한국 사람 아닌 이상 G마켓 페이지에 도달하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도달하면 거기서 구매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할 개연성이 굉장히 낮은 반면에 아마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망을 갖고 있어서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도 아마존에 대한 건 어느 정도 들어봐서 전환율이 높아서 외부에서 광고를 해서 트래픽을 갖고 오는 게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이제 비용적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이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 게 제일 나은가 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아직도 아마존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용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제일 비싸기는 하지만 이게 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다른 플랫폼들은 제가 만약에 상품을 100개를 팔면 팀이 있거나 이 직원들이 많지 않은 이상 100개를 팔면 100개를 다 제가 포장을 하고 택배 아저씨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택배 아저씨한테 보내고 다시 주문 들어온 거 또 포장,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돼요. 제가 하지 않으면 직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마존에서는 아까 전에 그 FBA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여기서 아까 FBA라고 했죠. 이 FBA라고 하는 시스템 때문에 그 직원 도움 없이 저 혼자서만 이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는 플랫폼 비용으로 35%다 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곳은 이 인건비나 부자재, 그다음에 뭐 배송비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 FBA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전체적인 비즈니스 상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오히려 쌀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을 한 명 두면 그 직원한테는 고정비 쪽으로 나가는 건데, 이 FBA 비용은 내가 판매할 때마다만 지불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창고 비용 빼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하게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 대신 이런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아마존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한 명이서도 큰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봤을 때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시던 아니면은 이제 뭐 오픈마켓에서 판매를 하시던, 구매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내가 주문한 거 주문 제대로 들어갔나요? 아니면은 뭐 주문한 게 잘 발송이 됐나요? 내가 쓴 주소가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오고 있나요? 이런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국에서만 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만약에 제가 쇼핑몰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 자기 깨 있는 시간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 나라 말로 질문을 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응대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마존을 사용을 하면, FBA를 사용을 하면 FBA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고객 응대는 사실 상품에 대한 질문만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에 해주면 큰 문제 없이 하나의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링 문제인데, 그 스케일링 비즈니스를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캐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은 캐파겠죠.
우리가 5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매출이고 이게 명이다. 그러면 5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 수준인데 우린 매출을 더 올리고 싶으면 사람을 늘려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로 뭐 10명으로 늘렸다. 혹은 뭐 10명일 땐 매출이 이만큼 올라가고 또 이렇게 가다가 뭐 몇 명일 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가거든요. 캐파 수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무조건 고용만 한다고 해서 매출이 바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핸들할 수 있는 캐파가 이 정도지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으면 그 고정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즈니스를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가 없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실무적인 면에서 저는 아마존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리치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마켓 중 두 군데, 지마켓이랑 옥션은 이베이 거잖아요. 이베이 자회사인데 이베이 코리아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그런 데기 때문에 거기서도 해외에서 판매하는 거를 리스팅을 해주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해외로 리스팅을 해주기는 해요. 해주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구매하는 포인트인데, 이베이 그 한국에 있는 이베이에서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아마존에서 사람들이 구매를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아마존이라는 곳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 알고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 작은 오픈마켓은 이 영역이 한 요 정도까지밖에는 알려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했을 때도 아마존 같은 곳보다 검색 엔진 상위 노출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고 검색도 용이한 곳이 아마존이다 보니까 아마존 자체에서 판매하는 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낮춰 가더라도 이 매출 양을 늘릴 수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쇼핑몰보다 아마존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아마존 강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편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근데 그런 편견을 감안하고라도 사실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게 쇼핑몰이나 뭐 오픈마켓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유리하다. 그리고 또 더 큰 시장이랑 더 큰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채널인 거는 맞거든요. 다만 그 아마존이라고 하는 판매 채널의 부수적으로 자체 쇼핑몰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오픈마켓 채널도 운영하면서 모든 곳에서 판매하는 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이상적이겠지만, 처음에 내가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 혹은 소규모의 인원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아직도 아마존이 다른 두 곳보다는 좀 더 좋은 초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판매하고 있는 곳보다 또 다른 곳에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존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그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